틀린 것은 1번 등. 물건은 물건의 객체로서만 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왜 그러면 물건을 객체로 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거든. 그럼 이 앞에 봐봐요. 자, 지상권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맞죠? 권리를 대상으로 하자. 그럼 물건의 객체는 그러면 물건 또는 뭐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물건을 객체로 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랬으니까 만자가 들어가서 만자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다를 지적화시켰으니까 그러면 물건은 물건의 객체를 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되죠. 뭐도 있어요? 권리도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1번 5, 2번 물건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한다.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며 절대권이라고 그랬죠. 대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2번 질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을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 유치권이라고 써놓고 유치권은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권, 대세권, 대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3번은 3. 물건의 배타성은 공시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자, 배타성 그러면 공시죠, 공시. 그럼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죠? 등기. 동사는 인도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공시력은 있죠. 근데 공시의 방법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 요소리야. 배타성.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 3번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점유권이라고 하나 써봐요. 점유권은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이지만 배타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뭐예요?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유권과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다며.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두 가지 권리 지위를 갖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그럼 뭐예요? 대표적으로 점유권하고 강업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강. 그러니까 얘네들을 생각하면 그래야 실력이 붙여놓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물건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또 한편 모든 자로부터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절대권이다. 그러면 4번은 뭐 그렇게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5번. 물건은 양도성을 가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성 줄잖아요. 양도성을 가진 속성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물건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그러니까 상대권으로서 그러면 절대권 밑에 물건은 뭘로 시작했죠? 물자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대물건이라고 그래. 대물건. 채권은 뭘로 시작했어요? 채자로 시작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한자로 써볼까요? 자, 채권은 사람 인자로 시작했거든.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 그래 대인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니까 항상 채권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를 찾아야 돼.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거든.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대인권이라는 거예요. 대인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개긴다 이 소리거든. 개긴다. 그래서 대항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되는 거네. 7번. 8번. 8번. 특정 채권은 7번 방금 했습니다. 안 했어. 죄송합니다.
물건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배타성이 없다. 어렵죠.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라는 거. 앞으로 뭐 대규 씨한테 자꾸 맡긴 것은 합격하면 뭐예요? 대규 씨도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연습시키는 겁니다. 배운 압력을 해서. 일단 합격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7번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8번은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건은 물건의 객체로 하는 것은 하는 재산권이다. 특정인 행위 줄잖아요. 그걸 투자로 원칙 뭘까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거부. 거부. 그렇죠. 자, 채권은 거부고요. 거부.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은 뭐예요?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거. 둘 다 공통점은 재산권이죠. 자, 9번.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 그러면 자 물건은 함부로 정할 수 없죠. 그러면 9번 앞에다 하나 써요. 여기 바로 물건 법정주의라고 딱 써요. 물건 법정주의. 그러면 물건은 함부로 정할 수 없죠. 법률에 규정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간섭법 또는 간섭법, 법률 아니면 간섭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법률은 뭐예요? 국회에 통과한 법률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기억해줘야 되고,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가 되죠. 그것 정도는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번이에요. 물건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법규성이 강하다. 바뀌었죠. 뭐 물건은 강행 법규성이 많고 그 다음에 채권은 임의 법규성이 강하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 또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우리 채권 중에서도 뭐예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10번이 결론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물건은 임의 규정이 강하나,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강행 규정. 자, 그러면 채권은 임의 규정이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몇 번? 10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요 10개 지문으로 사방팔방으로 문제를 활용해 먹고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건 이제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나 봐봐요. 물건은 뭐예요? 민법상 물건은 몇 점이에요? 8점이가 되죠. 출발은 뭐예요? 점유권이죠.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이거 여기서부터 항상 생각하라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야.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다. 그러면 점유소와 본권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잡고. 자, 본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도덕놈이 있어요. 도덕놈. 도인이 있어요. 그럼 도인이 뭐예요? 도덕놈이죠. 그럼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은 있죠. 그런데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주 출제된 게 바로 이 문제고. 그러면 본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 수익, 사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한물건이 있죠. 그러면 제한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죠. 용익과 담보물건. 담보물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용익이 뭐예요? 용익이. 사용수익. 그거야, 그리고 여기 따온 거야. 여기 따온 거예요. 그러면 용익물건,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 물건이다.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을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처분이거든.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담보야. 그러면 처분이라는 것은 뭘로 파생이 되죠? 이게 경매야. 경매. 교환가치라는 겁니다. 교환가치. 자,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고, 그러면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 누가 이겨요? 싸움은 언제나 제한이니까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각각을. 또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권능이란, 자, 권능이란,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있어요? 사용 세 가지.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게 뭉치면 뭐가 돼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파생시킨다고. 권리라는 걸. 그러면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면서 읽어봐요. 본권이면서 물권이다.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자유자재가 구사가 돼야 돼. 그러면 최근에 문제 봐봐요. 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전시할 수 없다. 맞네요. 물건은 함부로 창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수익을 포기한 소유권은 전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세 가지 사용수익, 처분.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물건적 정권은 몇 종류예요? 몇 종류? 여기 봐봐. 몇 종류가 있어요? 자,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정권, 본권에 대한 물건적 정권. 그러면 점유권하고 물건적 정권이 만나면 그게 뭘까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개. 그럼 반환, 제거, 예방. 본권도 뭐라는 거예요? 본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도 자, 반환, 제거, 예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치권은 그러면 유치권은 뭐 읽어봐요. 유치권. 방법물권, 제한물권, 본권. 그럼 유치권이 그냥 물건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X예요. 여기 그래서 시험에 혹시 유치권에 대한 건 행사할 수 없어. 유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를 행사하는 거지. 그래서 유치권 자체의 본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11번과 관련돼서는 1번과 관련돼서는 요 10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딱 기본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요 10개 지문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의한다. 1. 자, 동일물 위에 물건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 여기에서 이제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게? 물건이 물건. 우선하죠. 이유는? 세니까. 세니까 그러잖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 이렇게 이제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 근데 언제나 우선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거야.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2번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5. 자, 2번. 물건은 객체의 물건과 권리이다. 물건의 객체는 물건하고 권리 맞고요. 자, 3번.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뭐자가 들어가서 맞아요. 도가 뭐예요? 애적으로 이 소리야. 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왜 도자가 들어갔느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차 볼 사람들은 요거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일부. 자, 요거 부동산 일부. 자, 아까 배웠으니까 뭐예요? 영익 권능. 그 다음에 처분 권능. 그럼 우리 이제 대표는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자, 여기에 뭐예요? 네 문제야. 자, 등기법까지 하면 8문제가 나온다고. 8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권능이에요? 영익 권능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은 즉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보전은 각호를 최초로 배설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따지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가능.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가능. 자, 일부에 대해서 권리 일부 이걸 뭐라고 그래?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미치는지를 모르거든. 요거는 X가 되는 거네.
자, 정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가능하죠. 그러면 요거는 뭐다? 요게 아주 중요하거든. 이게 1444개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처분 권능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 정도 생각하면 돼.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시지반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한번 봐봐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뭐다 처분 권능이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물일건지 입예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전부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고요. 권리 전부 가능하고요. 자, 보존은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최초로 개설하는데 일부는 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X, 요거. 이게 바로 10점짜리야.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된 거 한번 봐볼래요? 역대적으로 제일 쉽게 출제한 거예요. 자, 다음 중 부동산 일부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어디? 부동산 일부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어디? 요거. 처분 권능. 그러면 처분 권능 있는 거. 저당권, 건저당, 소유권, 가시지반열. 그럼 작년에 저당권이 2.5점짜리라고 이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요걸 고르라는 게 작년에 우리 민법에서 2.5점짜리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는 안 돼. 반드시 전부라는 거. 요게 1, 2차 같이 볼 사람들 무려 10점이라는 것. 민법에서도 늘 출제가 되고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몇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뭘 객체로 하죠?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러면 거기 이제 그래서 3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도정을 하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자 물건이죠. 그러면 객체가 될 수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무슨 건? 용익권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용익 물건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죠. 자, 존속기간은 소멸로, 즉 소멸한다. 4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자,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거예요. 물건에 한한다. 자, 물건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의향가는 소유권의 대상이다. 어때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잖아. 간. 자, 앞에 읽어봐요. 권리잖아. 자, 분양가는 소유권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그건 뭐예요? 희조씨는 우리가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걸 따져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그래.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무슨 거? 소유권. 소유권은 뭐라는 거예요? 물건. 그렇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재산권. 재산권의 객체는? 아니, 매매의 대상권은 재산권이거든. 재산권. 그러면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또 까먹었다. 물건과 채권이 있잖아. 채권.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은 뭐 이 두 자로 번지만 권리. 그러면 이제 그만 봐봐요. 분양권은 매매의 대상이다. 오케이. 그래. 근데 항상 뭐예요? 요거만 보는 거지 사람들이. 요걸 문제.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자, 그러면 소유권은 그럼 봐봐요. 소유권은 물건이야. 물건이야. 그러면 분양권은 아니 미쳤어. 매매는 무슨 건? 재산권이라는 거야. 재산권.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르죠, 객체가. 그러니까 자꾸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객체는 적어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 자, 그러면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 그렇죠,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 그러면 읽어봐요. 분양권은 매매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뭐예요? 증여, 매매, 교환. 저 그러면 정매 교죠. 중개 대상물이.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의 대상. 그러면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렇잖아. 분양권은 그러면 자 분양권은 그러면 아직 건물이 졌어, 안 졌어? 안 졌죠. 그러면 장차 건축된 건물도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그게 시도가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 최근에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출제될 때가.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주어가 있어. 읽어봐요, 보선권.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요게 연습이래.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 앞으로 가보자. 뭐예요? 임목. 임목은 물건이네.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등기. 자, 소유권 및 물건. 소유권 및 물건이에요. 물건, 소유권 및 물건 중에서 읽어봐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 및 물건인데 앞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임목. 그러면 명인 등기한 임목은 뭐예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등기가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잘 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번 연결해 보죠. 자기가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대교 시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목 등기에 관한 임목,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왜? 저기 등기되어 있고 물건 임목이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제시서 씨가 대답해봐. 왜 소유권의 대상은 돼? 소유권은 임목이잖아, 임목. 임목은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등기되어 있기 물건인데도. 때문에.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원래 성적이 팍팍 안 오르는 사람은 기본 원리부터 헷갈리고 있다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다. 건이야. 물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및 물건, 건.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해서 문제예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 민진이 언니가 답변하실 거예요. 돌고 있어서 안 되겠어요.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다. X죠. 네. 이유를 알아야 돼.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유를 알면 빠르죠. 자, 여기 읽어봐요. 저당권은 소유권 및 물건. 근데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이 될 수는 없잖아. 채권이 물건화 되는 거지.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X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달라져서 임차권은 자,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대상이다. OX. 자, 차이점이 나타났죠. OX.
갑자기. 자, 가압류는 어때요? 쓰시고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쓰시고 들어갈 수 있어. 아, 맞다. 자, 등기된 임차권은 쓰시고 들어갈 수 있죠. 미끄러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된 입장권은 가압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압류. 올해 2.5점짜리, 특히 2차 볼 사람들, 아니면 1차 볼 사람들, 올해 느낌이 나와요. 올해 느낌이 이 문제예요. 봐봐요. 감정, 저당권의 객체로 바르게 묶인 것. 올해 민법 2.5점짜리예요.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하나 쑤셔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지역권을 호시탐탐 노리겠죠. 자,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돼. 되죠. 되죠. 그럼 지역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죠. 근데 지역권은 물건이라도 물건 등기돼서. 근데 지역권은 남의 땅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잖아. 그러면 지역권을 그러면 네 자로 건쳐봐요. 제한물건? 제한물건 더 용익물건이네. 그러면 용익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그때 X. 이렇게 봐잖아.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민법은 재밌는 과목이야. 알면 재밌고요. 모르면 뭐예요? 악문 같은 거고. 악문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5번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6번. 부동산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다.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면 뭐라는 거죠? 채권이죠. 그럼 채권이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채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力생겨? 대항력이 생긴다. 거죠.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9회 때 봐봐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환매권. 환매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 19회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7번. 7번 그러면 읽어보실래요?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자, 온천권 조심해야 돼. 올해 온천권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닌 것. 그 옆에 여백에서. 그래서 온천공사라고 한번 딱 써놔요. 온천공사. 자,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너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놓으시라고. 자, 온천공사. 그렇죠. 자, 그러면 온천권은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자, 8번.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사자동어라미.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거린 공원 이용권에서 공짜 동어라미. 간섭법상의 물건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거 10번 하나 다 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 그래서, 자, 특히 7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매년 출제가 되거든, 한 문제가 딱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온천공사. 자, 그러면 삼행시 적어 놓읍시다. 온천, 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물건법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너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관련돼서 10개 딱 기억해 둬야 되고. 10번은, 자, 물건적 청구권, 거기에다 별표 5개 놓고. 자, 물건적 청구권은 맨날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은 뭐예요? 요게 자꾸 걸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물건적 청구권. 자, 물건적 청구하고 뭐 관계를 봐야 돼요? 자, 물건하고 물건적 청구권, 요 관계예요. 근데 물건적 청구권이 여기저기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봐봐요. 자, 물건적 청구권 그럼 뭐 있어요? 첫 번째. 또 까먹었다.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예요? 공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그래서 공권. 물건적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나와요 또?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여기도 물건적 청구권. 여기도 물건적 청구권.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적 총권이라도 여기 앞에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이야.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을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요? 점유보 청구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물건적 총권은 뭘? 본권에 기한 거. 그럼 본권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다 뭐 들어갈 수 있어?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 읽어봐요. 전세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 다 본권이니까. 근데 입지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 이러면 X야. 입지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거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총권이야. 근데 여기에서 본권, 지상권, 저당권은 본권이죠. 근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X예요? 점유가 X야. 그래서 반환 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이제 물건적 청구권만 보지 말고요. 아까 저 명언이가 뭐예요? 아까 해서 이걸 못 놓쳤다 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인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인지 그걸 우리가 뭐예요? 제가 아까 표정 다 봐뒀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등기 청구권은 뭐 읽어봐요? 물건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언제 발생해? 또 까먹었다. 자,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여기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이렇게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아까 속도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전이니까 어때요? 빨리 찾아놓는 거야. 그래서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불청, 법정이 들어가면 불청, 이전이 들어가면 재청. 그러면 이전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다 활용돼서 문제가 나온 거거든, 오늘.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요게 이제 그러면 뭐 2차 볼 사람들은 여기 올해 물건적 청구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 그러면 순위 확보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재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요게 몇 점이냐? 무려 7.5점짜리라는 거야. 7.5점짜리. 그러니까 일단 요 틀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틀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몇 점이요? 세 점이요. 반환, 제거, 예방. 그 요거는 따로 외워둬야 돼요. 여기도 뭐가 있다? 반환, 제거, 예방이야. 근데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이때 반환은 침탈을 목적으로 하거든. 요때는 뭐예요? 점유를 요소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거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자, 물건적 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늘 물건적 총권 4번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갈 건데? 오늘 갈 데도 없어요. 자, 표는 막차 끊어놨어요. 자, 3번. 물건적 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늘 물건법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물건법 한번 잡아보라고. 물건법. 자, 그러면 물건법 몇 문제 출제돼요? 14문제. 그 14문제니까 4문제가 뭐예요? 등기 문제거든. 등기 문제. 그러면 등기법이 12문제에서 4문제 더하니까 사실 등기 관련해서는 16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읽어봐요.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잘라요. 그럼 지역권, 저당권 공통점은 점유 X예요. 그러면 점유 X 그러면 반환 동그라미. 반환 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반환 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물건적 총권은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반환 총권은 제외된다.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면 지역권 저당권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점유 X를 세자로 번치면 무슨 점유가 되죠? 점유 X.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준점이에요. 그래서 준점유. 그래서 준점유. 그렇죠? 준점유는 그러면 뭐예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준점유가 돼. 그러면 또 다시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요 지문 봐봐요.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대기식으로 설명할게요. 자, 저당권은 소멸시의 저당권은 취득시의 대상이다. OX. 자시요. 저당권은 취득시의 대상이다. OX. X죠. 저당권 점유 X라며. 근본대 점유 X인데 무슨 취득시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점유 X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친할수록 말 조심하고,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친할수록. 그러니까 사기도 어디에서 쳐요?
친한 사기. 사람이. 그렇죠. 친한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지금은 막 뭐예요? 막 스트레스 다 뭐 이빨 바다 있거든. 이빨 바다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3번, 2번.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자는 잘라요. 그러면 사기 동그라미. 그러면 사기는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점유물 반환 정권을 행사하려면 다 침탈해야 되거든. 침탈. 침탈. 자, 그러면 3번 점유 보조자가 잘라요. 점유 보조자가 그러면 보조 동그라미. 그 밑에 알바라고 써요. 알바. 점유 보조자는 알바거든.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알바죠. 알바로서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진 이상 물건적 정권의 상대방이 된다. 어때? X.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씨. 매매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해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자는 불법 점유에 대해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격려해준 자죠. 그러면 물건이 넘어가서 뭐도 넘어간다.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청구의 상대방도 뭐라는 거야? 현재라는 거야. 현재. 자, 현재가 중요하다. 물건이 넘어가면 뭐도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넘어가. 설사 불법 점유자로부터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 잘라놓으라고. 자, 그러면 거기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언저 씨가 얘기하게요. 뭐라고 그래요? 프레젠트죠. 프레젠트는 선물이에요. 을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프레젠트는 그러면 선물이면서 현재면서 현재가 바로 프레젠트죠.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당신한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트 선물이면서 현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대통령도 되죠. 프레젠트에서 발음만 나오고 영어만 보면 막 공부를 해요. 워낙 영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박힌 그거는 트라우마는 뭐예요? 잘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이제, 자, 5번.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자르고 손해배상 청구권 잘라봐요. 그럼 공통점은 청구권이죠. 그런데 하나는 배상 청구권에서 배상 동그라미. 배상은 밑에다 고의가실이라고 써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 세 종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배상이라는 것은 고의가실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배상, 그러면 고의가실. 우리 중3 때, 고3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뭐예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중간고사 문제면서도 수업 시간에 배상과 보상을 하다. 그럼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고의가 있느냐? 고의가 하시려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보상은 배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법행위예요. 이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보상은 뭐예요? 적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법 손해라는 거예요. 적법 손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했어. 국가가 고의가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배상법이 손실보상법이. 국가가 수용을 했어. 그건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 그럼 손실배상법은 없어. 뭐는 있다. 손실보상. 그래서 옛날에 공법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법을 가르친 놈이 원리 원칙을 안 가르치고 뭐예요? 공법 시간에 물어봤더니 손실배상법이 있느냐, 손실보상법이 있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수용을 했다는 것은 적법행위거든. 그러면 이거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거야. 손실보상법. 근데 여기는 무슨 행위죠? 이법행위. 그러면 무슨 가이지? 고의가실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배상은 읽어봐요. 이법손해. 보상은 적법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공무원이 잘못해서 무슨 배상이야? 손해배상 청구권. 그 국가배상책임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물권적 청구는 몇 종류? 이제 갖다 붙여봐야죠. 자, 배상. 아니죠. 미쳤어. 반환, 반환, 제거, 예방. 그럼 예방은 아직 손해가 났어, 안 났어?
안 안 났어요. 하죠. 그러니까 또는이 그러는 거야. 또는이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넓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넓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바운더리가 넓다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어때요? 물권적 청구권을 당연히 예고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장난을 하나 많이 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5번 맞네. 자, 6번.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그러면 뭐예요? 주인. 자, 세입자 중에 주인이 간접점유자가 되죠. 그럼 주인도 점유권이 있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7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침에 고의 과실을 요건하지 않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 8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도 발생한다. 염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자, 9번. 잠시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부종함으로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주예요, 종이에요? 아까 물권은 주, 물권적 청구권은 종. 종. 자, 11번. 아니죠, 10번.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의 제도이다. 별개의 제도이죠. 자, 11번. 점유 회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회수가 뭐예요? 반환이라는 거야, 반환. 반환. 반환 정권은 몇 년? 1년. 그렇죠. 1년의 제척 기간이면서 출소 기간이야. 그러면 출소 기간이 뭐예요?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기간. 출소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12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소유자는 본권의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물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야 되고, 점유를 침탈. 그럼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자, 본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바꿔요. 13번. 13번.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의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 청구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 채청이죠.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그러면 이전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말소예요. 말소. 그러면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말소의 의미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재판을 걸어서 폐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어. 그러면 이전과 말소는 중복소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걸 활용해 먹어야 돼. 자, 14번. 직접 점유자의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제3에게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대해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돼서 그럼 물건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했으니까.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물건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분리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식사를 해서 그런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해야 돼요. 잠 좀